반갑습니다. 강화도에서 이제 진짜 본강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마리사는 한 4번 정도 올라가 봤고요. 이제 한 번씩 왔다 가면서 이제 이 역사 유적지를 보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강화도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동북공정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아마 들어보셨죠? 지금 중국이 뭐 김치공정, 한복공정, 손흥민도 손씨도 중국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수위가 우리가 감당을 못할 수위까지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중국인들이 그냥 무심코 내뱉는 것이 아니라 뉴스에서 보도된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은 국사 교육이 너무너무 이제 부재하고요. 과거에는 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국사가 필요 없다 해가지고 국사 교육까지 선택 과목 말 그대로 폐기를 시켰습니다. 선택으로 돌려가지고 건 뭐 한 세대 정도가 국사 교육을 안 받아버렸습니다. 왜? 돈 많이 벌고 이제 행복한데 뭔 국사를 가르치느냐? 이 국사 가르치는 것이 국수주의, 민족주의, 뭐 국가 뭐 이런 거 다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뭐 학자들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 입김이 해가지고 국사를 폐기를 선택 자체가 뭐 말 그대로 폐기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관심을 안 가져버리는 거죠, 보면요. 그런 세대가 거치면서 거의 뭐 이제 우리나라 역사 중요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관까지 무너져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말하는 젊은이들도 있고요. 뭐 말 그대로 아예 뭐 역사에 대해서 이런 역사를 강의하면 바로 국뽕 강의다. 뭐 국수주의 강의다. 이렇게 공격하는 한국인이 있을 정도로 지금 한국인들은 말 그대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역사를 뭐 역사 문화를 부정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중국은 마음 놓고 동북공정을 다 마무리 지었고요. 지금 자기들이 만들었던 역사를 전 세계에 이제 홍보하는 주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완전히 그것도 이제 벌써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김치라든지 이런 것에 분노를 하는데 끝났습니다. 게임은. 왜? 벌써 우리나라 뭐 저 씨름이라든지 아리랑, 그네뛰기 이런 것이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는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때 왜 항의하지 않고 일어서지 않고 이제 와서 김치 이야기한다고 뭐 비난하고 벌써 늦었죠 보면요. 역사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잃어버리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는 동북공정을 국민들이 지금도 동북공정이 뭔지 모릅니다. 왜? 공중파에서 그 강의를 안 해줍니다. 강의하면 강의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외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북공정의 실체 자체를 공중파에서 방영을 못하고 그냥 돌려서 국민들이 이제 항의하는 그런 걸 살살 보여주면서 그런 나가지 직접 동북공정이다 뭐다 이런 걸 강의를 안 합니다. 거의. 또 강의를 또 오늘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강의를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국사가 그대로 이제 말 그대로 뭐 정체가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지금 한국인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이제 쉽게 말하는 한국사 그것이 동북공정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이 강화도 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저는 강화도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강의를 강화도민들이 진짜 말 그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봐야만 이 내가 발 디디고 있는 이 강화도가 얼마만큼 소중한 땅인지 역사에 이런 걸 인식할 건데 과연 얼마 많은 강화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튜브 영상이라도 남아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보리라고 보고 본격적인 이제 본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보는 뭐 남대문, 보물 1호는 동대문이라는 거 다 아시죠 보면요. 우리 뭐 시험에 나오면 다 100% 다 맞습니다 보면. 그래서 뭐 남대문 불탔을 때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울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문제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왜 국보 1호, 보물 1호가 됐느냐.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1933년 8월 조선 보물 고적 명성 청정기념물 보존령이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일본인들이 정한 겁니다. 일본인들이 정해가지고 임진왜란 때 조일전쟁 때 자기들이 한양을 쳐들어올 때 누가 먼저 한양을 뺐느냐를 경쟁을 했죠. 그래서 뭐냐면 가토 기요마사하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경쟁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가토 기요마사가 통과한 데가 남대문입니다. 두 번째가 동대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보 1호, 하나는 보물 1호가 됐습니다. 강보기에 고치지도 않고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문화재청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최근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보 1호, 보물 1호는 번호를 안 매기겠다. 그래서 의견을 달라.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이제 무마하고 들어가죠. 왜? 하도 이제 비난이 많으니까. 왜 일본 사람들이 정한 국보 1호, 보물 1호를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치느냐. 어?
특히 이런 걸 안다면 어때요? 말 그대로 역사를 안다면 강화도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런 거 폐기시켜야 됩니다. 왜? 강화도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역사의 보물. 이 보물을 왜 지금 방치해놔놓고 철조망을 쳐놨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강화도 여기 있는 분들이 역사의식이 있다면 빨리 저 강화도 마리산에 철조망부터 뜯게 만들어야죠. 뭐 보호를 할 거라고요? 가서 보니까 보호가 아니라 혐오시설로 만들어놨어. 혐오시설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를 말아먹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아예 허심탄회하게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전국에 아마 해외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걸 보시고 분노하실 건데요. 현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두 장군이 통과한 남대문, 동대문은 지금 국보 1호, 보물 1호가 돼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시험 문제까지 등장하고 나갑니다. 그런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화도에 오기 전에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단에 대해서 지금 국가문화유산 포탈이라 해가지고 문화자청에서 운영하는 데 가보니까 자, 어떻게 해놨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 아마 강화도민 분들은 이거 보시면 처음 보시는 내용도 많을 겁니다. 자, 강화도 꼭대기에 있는 참성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종교하고 제사유적 제사틀하고 표현해놨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어때요? 대단히 속된 말로 요즘 종교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코로나 돌면서 종교하면 또 이제 거부합니다. 용어 자체를 종교라든지 제사 이런 쪽으로 해놓은 게 뭔가 덜 떨어진 문화권, 귀신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요. 어느 자체를 이런 걸 쓰면 안 되는데 아니면 말 그대로 제천문화다. 한국의 고유한 제천제단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종교신앙 그러면 내 믿고 있는 종교하고 틀리면 거부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언어에서 보면 뭡니까 보면 국민들을 쉽게 말해 이간질시키고 종교로서 이간질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고 보면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 자, 강화도 마리산에 대해서 숙종 26년에도 이거 뭡니까? 강화도 마리산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쌓은 성이다 나오면서 여러 번 고쳐서 쌓았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 표현도 영 이상합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모습 떠드곤치인데 얼마만큼 떠드곤치겠습니까?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고. 천연지방입니다. 왜 본래 모습 못 찾습니까? 동그라미 네모인데 저기서 별 모양을 만들 겁니까? 별하별 게 언어 자체를 쓴 걸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한심스러울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고려와 조선 왕조 때는 때때로 이곳에서 도교식 제사를 거행하기도 했다. 무슨 도교식 제사를 거행했습니까? 강화도 마리산에서. 왜 이런 거짓말을 쳐놨어요 보면요. 문화재청에서. 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어때? 고조선 때부터 하늘에 제사를 모셨습니다. 무슨 도교식 제사입니까?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우리 국민들한테 전하고 있는데 현실이 조선 후기에는 당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성단을 당군 시대의 종교와 관련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요것도 어때요? 요 말 보이시죠? 조선 시대 들어서 가지고 참성단을 당군 시대의 종교와 관련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전에는 아니란 말이야. 그전에는 참성단이 당군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이게 언어 자체가 여러분들 어때? 문화재라면 좀 문화재를 가장 중요한 소중한 문화재가 있으면 보면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이게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빼딱한 소리만 써가지고 어때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들어서가지고 이것이 당군하고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말을 살짝 돌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 참성단이 과연 당군의 제천단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요거는 어떤 놈이 썼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요 문구 쓴 놈. 욕을 해서는 안 되는데 자, 참성단이 과연 당군의 제천단이 문은 그대로 쓰면 됩니다. 문헌에 이런 문헌에 있다고 쓰면 되지 제가 왜 나서가지고 단정할 수 없다고 써놨습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때요? 제가 단정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역사를 홍보를 하니까 강화도에 있는 우리 어떻습니까? 도민들이 이 문화재의 가치를 몰라버립니다. 그래서 뭐냐 가보면 사적 메토라고 여기 사적. 국보도 아니고 보물도 아니고 사적. 동대문, 남대문은 국보남 보물 해놓고 여기는 어때요? 고조선에 당군조선에 관련된 유적을 사적 메토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진짜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화도에 이제 며칠 전에 와가지고 마리산을 올라가는데 앞에 표지판을 봤습니다. 표지판을 보니까 야, 이거는 너무 쇼킹해. 아마 강화도 마리산을 다녀간 사람들 이거 보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이 다녀갔든지 아니면 아예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든지. 자, 강화도 마리산에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곰과 호랑이 그려놨죠 보면요. 여러분들 당군 생각하면 전부 다 곰과 호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언제부터 생기느냐?
강복 이후의 개념입니다. 보면. 그리고 원래는 실제로 보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어질 때 당군에 대해서 공과 호랑이가 부각되지 제가 조선시대에 사서 200건을 뒤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도 없는 거. 유학자들, 진짜 말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중국에 빠진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쓴 책을 보니까 뭐냐. 다 썼는데 앞에다 뭘 붙이냐. 당군 조선이라고 아예 명시를 딱 해요. 아무리 중국에 미쳐가지고 사대주의가 돼도 우리 역사의 출발은 당군 조선이다. 이랬습니다. 그게 조선시대 500년의 유학자들의 역사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자가 들어가든지 중국의 문화를 잡아넣습니다. 당군은 절대로 부정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설을 200건을 뒤져보니까 당군을 이야기하면서 공과 호랑이를 이야기하는 역사책은 조선시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군 생각하면 공과 호랑이를 생각해요? 조선 총독부 때부터. 그러면서 강복 후에 지금까지 어때요? 얼마만큼 가르쳤습니까? 당군 공과 호랑이가 마늘 먹고 쑥 먹고. 누구 작품입니까? 조선 총독부 작품입니다. 이거. 조선시대 유학자들도 중국에 빠져있는 사대주의 유학자들도 당군을 감히 공과 호랑이라는 연결고리를 그어가지고 당군이라는 표현 자체를 한 유학자가 없어요. 전부 다 보니까 뭐냐 당군 조선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정치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얼마만큼 충격적인지. 제가 이런 사료를 가지고 강의하기 때문에 저한테 아무도 지금 대응을 안 하랍니다. 학자들이.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자기들도 몰랐던 내용을 다 그대로 까발려버리니까. 여러분들 현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뭐냐 이거 딱 나오면서 비파형 동금 설명해놨어요. 보면요. 여러분들 비파형 동금 아시죠? 고조선의 금은 비파형 동금하고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비파형이 조금 더 이렇게 세밀화되면서 나오는 것이 세형 동금입니다. 두 가지가 고조선 동금이고요. 고조선 동금의 특징은 뭐냐면 중국은 뭐냐면 칼날하고 손잡이를 찍을 때 한꺼번에 찍어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주물을 떠가지고. 근데 어때요? 고조선의 청동금은 손잡이가 분리형이에요. 그리고 손잡이 이것도 다 여러 개로 또 분리됩니다. 그래서 뭐냐 전쟁하다 칼이 딱 부러진다. 손잡이만 어때? 위에만 칼날만 꽂습니다. 이게 고조선식이에요. 중국식은 어때요? 칼날이 부러지면 칼 전체를 다 버려야 돼요. 왜? 손잡이하고 칼날이 일체입니다. 일체형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이 고조선하고 그때 중원시대의 금 만드는 방법의 차이점인데, 자, 이런 금이 나오면 어때요? 이거는 당연히 고조선에서 만든 금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는 뭐냐면 비파형 동금이래가 여기 보시면 요리 나옵니다. 요령 지방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전역에서 발굴되지만도 과거 조선 총독부에서는 뭐냐? 광복 후에는 어디까지 가르쳤냐면 이 금은 어디 쪽에? 요령 쪽에만 나오는 걸로 북쪽에만 나오는 걸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요 금이 나오는 데만 고조선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금이 주로 광복 후 전까지는 어디까지 나오냐? 우리나라 강화도 위쪽, 한반도 위쪽에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 나중에 들어가보면 재미난 것이 이 비파형 동금은 마치 한반도 요령하고 요동 쪽하고 이 한반도 지금 북한 지역에만 나오는 금인 줄 착각했어요. 일본 학자들도. 그래서 이것이 고조선 금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강복 후에 어때요? 계속 유물이 발굴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것이 비파형 동금의 제주도까지 나왔습니다. 제주도, 남해도 나왔어요. 남해 길가에 고인돌을 깠는데 보니까 고인돌 파보니까 비파형 동금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뭐냐? 비파형 동금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다 요령부터 떼요. 요동 쪽에부터 저 남단에 제주도까지 발굴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때요? 설명에 안 해야 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뒤에는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었다 해놔놓고 요령 지방에 주로 있기 때문에 요령식 동금이라고 한다. 이제 이런 말 안 써야 되겠죠. 이게 안내판을 쓸 때 아무 생각이 없이 쓴 겁니다. 국민들한테. 자, 요게 있고요. 이제 너무너무 충격받는 거. 여러분들 그 가시면서 요거 보고 안내판 보고 가셨습니까? 가보면 뭐냐 이게 청동경을 요리 그려놨어요. 보면 안내판에 당군조선의 유물입니다. 여러분들 해가지고 청동굴을 그려놨죠. 그래 청동굴 청동산소문경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강화도민도 이거 보시는 분 있을 겁니다. 문화재청에 반드시 아니면 강화도청을 찾아가 시청을 따져가지고 문화재 하는 상관 따지기 바랍니다. 왜? 요거는 고조선 청동경은 아닙니다. 청동경은 아닙니다. 고려 청동경을 왜 고조선에 잡아넣어놨습니까? 고려시대 거.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온 게 이게 웃기는 거 보면 장난치는 거고 고조선의 청동경은 뭡니까? 여러분들 국보 단유세문경입니다. 단유세문경. 인류 최고의 때요. 나노기술. 청동기술을 가지고 약 2만 5천 3만 개의 선을 그어가지고 지금도 때 복원을 하면 엄청나게 힘든 그 거울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 국보를 여기다 잡아넣어야 되는데 고려시대 청동경을 잡아놔가지고 고조선 거울이라고 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냐? 이 거울은 악기를 쫓아낸다고 생각했다.
이 문구 누가 생각했는지 끝까지 이 양반 추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요거 쓴 사람. 고조선의 청동경이 단수문경하고 악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원래 제사장이었대요. 가슴에 거는 거예요. 왜? 태양을 상징하는, 쉽게 말하면 지도자의 상징으로서 가슴에 이렇게 붙이든지 거는 겁니다. 여러 개를 다는 사람도 있고, 만주 쪽에 가면 여러 개를 달았잖아요. 이렇게. 이게 가슴에 거는 건데 누가 썼는지 이 거울을 악기를 쫓아내는데 쓴대. 미치고 환장하는 게 이거는. 야, 이렇게 고조선을 말아먹는데 문구는 처음 봐요. 고조선을 말아먹는 문구. 고조선 문화를 완전 귀신, 악기 잡기 쫓아내는 거. 그런 걸로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청동거울을 쓰는 정도라면 근세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 생각했다. 요 문구도 누가 생각했는지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거는 국사의 국자도 모르는 인간이 요 문구를 썼어요. 이거는 근세하고 상관없습니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쓰는 이게 동경인데 요게 원래 고조선의 청동경입니다. 지금 국보, 숭실대에 보관되어 있는 국보가 뭐냐면 이게 사이즈가 직경이 21cm고요. 여기에 그려진 그림이 요겁니다. 잘 안 보이죠? 동그라미가 엄청나게 그려져가지고 13,300개의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려면 돋보기 놓고 요래 그려요. 21cm 안에. 근데 이걸 2500년, 3000년 전에 요걸 흙에다가 그려가지고 청동주물을 부어가지고 이 거울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못 만들어요. 세계 어디도. 세계 최고의 보물입니다. 청동기에서. 나노 기술, 지금도 못 쫓아옵니다. 요걸 앞에다가 여기다 잡아내야지. 왜? 고려 청동경을 잡아내놓고 고조선금이라고 악기를 쫓아낸다고. 이게. 야, 제가 지금 마리산 앞에 가면서 그 안내소를 지나가면서 그 간판 보고, 야, 여기는 완전히 쉽게 말하면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구나.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더라도 이렇게 엉망으로 사람들, 우리 국민을 기만하냐. 고려 청동경을 왜 잡아내놨어, 고려 청동경을. 이걸 잡아넣었어야 되지, 이거. 그죠? 단유쇠문경, 인류 최고의 보물로 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국민들이 단유쇠문경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가라놓으면 안 보고 이거 안 봐요. 딴 거 보러 가. 토기라든지 이런 거. 이게 최고인데. 이게 최고 기술인데. 왜? 이거 설명을 안 해주니까 우리나라 학교에서 안 해주니까 돼요. 이런 기술이 있는 줄을 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왜 우리나라 단유쇠문경을 강조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선 총독부에서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동기는 고조선 단군 때는 없었고 저 이후에 있었다고 가르친 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돼요. 고조선 유적을 청동기로 강조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아주 멋진 청동경이 나오려면 그 앞에 기초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고조선 단군이 다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청동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여기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죠. 고조선의 청동경은 단군 저 이후에 위만이나 있을 때, 위만조선 있을 때 철기 기술 들어오고 요리 나온 거 요리 배웠죠. 지금 고고학이 발전해가지고 요서 지역에, 고조선 지역에 벌써 5,000년 전에 청동기가 나옵니다. 단군 이전에 청동기가 발굴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한테 아니라고 하는 거라. 요서 지역이 우리 게 아니래요. 우리 역사 지역이. 왜? 그 인정하면 단군 조선이고 전부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하는 덕분에 요번에 중국이 동북공정을 매듭을 잘 지었습니다. 동북공정. 자기들 역사로 요번에 다 가져갔죠. 청동방울, 이 팔주령입니다. 여러분들. 팔주령에 대한 설명 여기 보시죠. 잡기를 쫓는 상징적인 의기로 오늘날에서 전승되었고 청동으로 만든 방울로 흔들어 소리를 내는 의뢰용 도구이다. 수레나 말에 달거나 악기 또는 의식에 사용. 자, 이것을 팔주령 어디에? 수레라든지 말에 달았답니다. 용도는 뭐냐? 잡기를 쫓는 거래. 잡기.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시면 국민들은 모르면 그냥 넘어가죠. 문화를 알면 이거 빨리 가서 이 간판부터 도끼로 찍어버려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이 청동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 가보시면 내몽고 자치구에 보시면 어때요? 여기 보시면 한겨레에서 나온 건데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박물관에 팔주령을 이렇게 달아놨어. 여러분들 우리 팔주령이 어때요? 만주 쪽에 박물관에 그쪽 사람들이 했다고 다 이렇게 깨끗하죠? 가슴에 달았잖아요. 가슴에 이렇게. 그죠? 가슴에 달았는데 말한테 달았어. 말에 달고 수레에 달았다고요. 도대체 고정을 한 거라 만 거라. 그러면서 악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썼대. 미치고 환장하는 게 보면 그게 뭐냐? 제가 그 간판을 보고 나서 생각나는 게 야 누가 이 의도적으로 이 문구 썼다. 왜? 단군을 속된 말로 마기 뭐 쉽게 말하면 악기로 쉽게 말하면 이런 문화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일부러 이 간판에다 쓴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보면 아무 상관없는 상관은 말을 지어내가지고 수레나 말한테 달았다고. 아 사람한테 달았는데 무슨 수레나 말에 달아.
제천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가슴에 달고 여기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청동국을 달고 지금도 만주 사람들이 어때요? 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조선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 어때요? 사진에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도 어때요? 팔주령이 살아남아 있다고 지금 전에 한겨레 신문에 어떻습니까? 보도가 됐습니다. 역사 고고학이 여러분들 지금 마리산 들어가 보면 간판부터 완전히 뜯어고쳐야 됩니다. 아예 없애버리든지. 저건 어때?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외국인이 오면 너무 충격받습니다. 왜? 그 마리산을 들어서자마자 여기는 악기 잡기가 나와. 악기 잡기. 귀신들 쫓아내는 산이라 이거는 완전히 느낌이 이런 분위기를 지금 안내판에 조성을 해놨습니다. 보면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산 끝까지 올라가 보니까 어때요? 철조망을 다 쳐놨어요. 이야, 여러분들 명목이 이게 보호시설입니까? 혐오시설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호시설이라면 어때요? 반드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문을 요리 철책을 보온다 하더라도 문을 항상 지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국민이 가면 어때요? 관람을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역사에서.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돼. 위험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건 어때요? 보호가 아니라 혐오입니다. 혐오. 속된 말로 악기 귀신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장소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게 얼마만큼 이게 잘못된지 여러분들 이래 놓으니까 결국 뭐냐면 이번에 동북공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배경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어때요? 우리나라 지금 강화도의 고인돌 여러분들 여기 있죠? 이게 고인돌 유명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강화도 고인돌을 우리나라 학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까요? 고조선을 부정하는 단군조선의 영역만을 주장할 때 쓰는 강화도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뭐냐? 탁자식 고인돌만 있는 데만이 고조선이고 없는 데는 어때요? 고조선이 아니라고 지금 국사책에 표현한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뭐냐? 평양 9월산 요까지 있죠? 보시면 지금 2020년 국사교과서도 남북한 색깔이 다 틀려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준이 뭐냐면 비파형 동검을 이제 주장하다가 하도 이제 비파형 동검이 많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말을 못하고 탁자식 고인돌 있죠? 탁자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어디까지 나오냐? 강화도 정도까지만 있다. 그래서 뭐냐? 탁자식 고인돌 이쪽 있는 것만 고조선이고 밑에는 고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의 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단군의 자손이 아닙니다. 누구의 자손인지 몰라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만 단군의 자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학계가 이래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똑같이 뭘 했느냐? 자, 2012년에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전에서 미의회에서 우리나라 교육부하고 동북아 역사전에 뭘 보내오느냐면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때 북한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2012년에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대전하고 교육부에서 보고서를 써가지고 이걸 미국에 보내요. 근데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요겁니다. 똑같아요. 옆에. 고조선은 빨간 지역만 고조선이고 밑에는 아닙니다. 밑에는 고조선이 아니고 위에만 고조선이고 여기는 아니고 여기에 때 한사군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대로 보고서가 미국에 갑니다. 그래서 뭐냐?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 학계에서 주장한 것이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가 맞습니다라는 논리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원래 우리나라 땅이 아니고 뭐다 보면요.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이 원래 중국인들이 다스렸던 식민지 땅이라는 논리입니다. 그것이 2012년에 보고서가 그대로 날아갈 때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근데 이 지도를 그려가지고 미국에 보낸 사람들 처벌 한 명도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어때요? 영전을 해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디 교수로 갔다고. 나라 말아먹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똑같은 교과서, 지금 여러분들 국사교과서에 이런 북한만이 고조선이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논리가 지금 아예 버젓이. 근데 문제는 뭐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국사 선생님도 왜 남북 간 색깔이 틀린지 물어보면 모릅니다. 국사 선생님들도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누가 그래 넣는지 계속 그래 넣는 거예요. 지도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게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요거 똑같은 거. 북한만이 올드 조선, 고조선이고 밑에는 고조선 아니다. 여기는 그래서 한사군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북한 지역은 원래 중국 땅이다. 이 논리입니다. 자, 이게 이제 동북공정으로 이번에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고조선에 대한 기록은 아시죠? 고조선의 기록은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그대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자, 언제 2000년 전에 나라를 세웠는데 단군이고 이게 원래 문장이잖아요. 보면요. 나라 이름이 조선이었다. 고조선은 뒤에 붙인 거고 원래 조선이었다는 거. 그리고 뭡니까 보면 수도 위치도 다 이야기했어요. 수도도 보면 어떻습니까?
쭉 이야기하면서 백악산, 수도도 백악산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때요. 여기 보시면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백악산이나 장당경 올렸다는 쭉 기록이 나와요. 보면 역사에 이런 것이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이걸 안 가르치고 뭘 가르쳤습니까? 곰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늘하고 쑥 먹고 곰과 호랑이 사람 됐다. 그 사람이 된 여자가 놓은 자식이 당군이다. 요걸 포인트로 맞춰가 가르쳤지. 이런 원문을 가지고 떼요. 원문을 가지고 역사를 안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 국사 시간에.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시면 어때요? 신라본기에 박혁거세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박혁거세가 남쪽에 내려왔을 때 남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조선의 유민이 있었다고 나와요. 이게 삼국사기에만, 삼국유사에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삼국유사에만 고조선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안 읽어본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고조선의 기록은 삼국유사에만 있지 삼국사기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내용은 삼국사기 내용입니다. 삼국사기에 때요. 박혁거세에 대한 기록이 나올 때 그때 남쪽은 뭐냐? 조선 사람, 조선의 유민이 와서 살고 있었다는 게 나와요. 고조선의 유민이 남쪽에 있더라는 거예요. 보면 이런 구절 하나하나를 타치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곰과 호랑이 신화입니다. 곰과 호랑이. 그러면 이 조선의 유민들은 곰과 호랑이 누굽니까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나 돼요. 알아야 될 권리를 이게 이런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원문 자체를 안 가르치고 어떻습니까? 곰과 호랑이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이제 상고사가 이번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죠. 자, 그리고 마리산에 대한 기록 보십시오. 마리산 기록은 여러분들 태백일사 사만강경 보시면 여기 강화도에 대한 기록이 너무너무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 봐요.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무호 50년 1년에 쪼개가지고 뭐라 나오느냐. 여기 보시면 제위. 여기 제일은 첫 번째 당군 할아버지입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제일을 쉽게 말하면 왕금이, 당군 왕금이 된 지 51년째 무호년에 때요. 지금으로 말하면 BC 2283년 여기다가 2021을 더하면 됩니다. 지금 약 4200년 전에 때요. 왕건께서 운사 배달실에게 명하여 혈구 강화도 혈구 아시죠? 보면요. 혈구에 삼낭성을 건설하게 하시고 마리산. 자, 그때 이름이 마리산입니다. 지금 많이는 어때요? 불교식 용어로 붙인 거고 원래는 어때요? 고려라든지 고려시대 기록 보면 말입니다. 마리는 뭐냐? 머리, 꼭대기, 위란 뜻이에요. 지금은 많이는 어때요? 불교의 많이입니다. 불교의 많이. 불교식 그 지금 불교 사찰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많이라 부르지. 원래는 뭐다? 마리산. 이 마리는 어때요? 원래 백두산을 머리산이라 하는 것처럼 그 말을 어떻습니까? 돌린 것이 마리산, 머리산이 지금 요산입니다. 요산. 근데 우리는 그런 용어도, 근데 요번에 강화도 들어가 보니까 마니산이라 해놔놓고 지나가는데 저 위쪽에 올라가시면 돼. 비석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이 산을 마리산으로 불렀다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마리산이라 했다는 거.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 보면요. 이렇게 비석에다가.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시니 지금의 참성단이 그것이다. 이래가지고 돼요. 고려시대 때 국무총리를 했던 생촌 이암 선생이 당군세기에 남겨놨습니다. 당군세기에. 여기서 이제 뭐다? 마리산에서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직접 어때요? 그 쌓고 나서 직접 어떻습니까? 천황 당군께서 저 북쪽에 있는 당군께서 어디까지? 강화도까지 내려와가지고 뭘 했다? 제천하시니라. 저기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모셨다는 기록이 여기 이건 태백에서 나옵니다. 조선시대 기록에.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거 다 부정합니다. 당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 요리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록요 다 무시합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기록 다 무시합니다. 왜? 고조선은 없었다. 당군조선은 없었다. 이런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이런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뭐냐. 여기 보시면 고려사입니다. 고려사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자,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 고려잖아요. 고려사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가 나오느냐. 산꼭대기에 참성단이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당군이 하늘에 제사하던 제단이라 한다. 전등산 일명 삼낭성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당군의 세 아들을 시켜 쌓은 것이다 한다. 이것이 고려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 문구 하나가 얼마만큼 소중합니까? 응? 그런데 지금 가보면 간판이 대부분 뭐냐면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간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이런 게 한 개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팻말을 붙여가지고 역사 기록에 삼낭성이 이렇게 있다. 그 삼낭성은 누가 쌓았다? 당군의 세 아들. 당군이 원래 아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독립운동가들은 다 알았습니다. 어떤 지금 제가 방송을 처음 듣는 사람들 그렇게 당군이 뭐 당군 신한데 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독립운동가들 기록 보면 당군이 어때요? 독립운동가들이 당군 할아버지가 아들이 4명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이시영 선생, 부통령 하셨던 이시영 선생도 감시만은 했대요. 아들이 4명 이름까지 다 나와요. 다. 그런 기록까지 다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안 할래요. 역사에서. 왜? 당군도 고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신하다. 이리 나갑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나중에 끝에 이름 나오는데, 자, 이런 고려사라든지 삼국사, 삼국유사에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삼낭성에 대한 어떻습니까? 참성전에 대한 기록 이렇게 명백하는데도 요걸 드러내지 않고 이 간판에 이거 하나 안 붙여요. 안 붙여놓고 어디에? 고려시대 동경을 고조선 청동기라 붙여놓고 귀신 쫓는 기라고 이리 써놨고 이게 얼마만큼 웃기는 겁니까? 이게 우리 역사를 완전히 말아먹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간판 하나가 안 붙어 있다는 거. 진짜 좋은 안내판이라면 어떻습니까? 제가 언급했던 이런 내용을 다 써놔야 되겠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하더라도 돼요. 역사 기록에 이 마리산을 이렇게 전하는 굿 있다 해가지고 그걸 해놔요. 외국 가면 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런 거 안 써요. 아예 안 써요. 안 쓰고 아까처럼 그림에 곰과 호랑이 딱 그려놓습니다. 곰과 호랑이.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이것도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세종실록 148건의 지리지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 보십시오.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뭐가 나오느냐? 자, 고려의 무슨 산이었다. 고려 때 뭐라 불렀습니까? 마리산이라 불렀죠. 만이라는 것은 뒤에 생긴 겁니다. 지금 만이산은 뒤에 맞춘 거고, 아까도 나왔잖아요. 이게 마리산이다, 마리산. 머리산이다. 마리산이라고 고려시대 때 기록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산이라고. 꼭대기에 참성단이 있는데 돌로 쌓아서 해가지고 그 크기가 어떻습니까? 둥글고 뭐 사면이고 6척, 요촌이다, 15척 뭐 이런 거 기록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늘에 지세 지내던 석단이다 한다. 그리고 어때요? 전등산에는 일명 삼낭성인이 첨성 어때? 참상도 쪽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당군이 세 아들을 시켜서 뭐다? 쌓았다고 한다. 세종실록 지리지 나오죠. 고려사에 나오죠. 이만큼만 나와도 얼마만큼 큰 문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 역사를 부정하고 곰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당군이 없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은 그리고 삼낭성은 곰과 호랑이들이 와서 쌓은 겁니까? 도대체 누가 쌓았습니까? 곰과 호랑이 아니면 누가 쌓았습니까? 이렇게 문헌학적으로 다 밝혀주는데도 어때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냐? 당군은 저 고려시대 때는 만들어진 것이 그 이전에는 없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또 합니다. 보면 여러분들. 자, 이런 거 해시를 말씀드리고. 자,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1949년 10월 5일 날 경축사에 서울신문에 실렸습니다. 자, 개천절 어떻습니까? 이때 개천절은 강화도 마리산에서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해가지고 어때요? 여기 나옵니다. 보면. 자, 뭐 당군의 창업을 더욱 확고히 하는 동시에 당군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쭉 이야기 나와요. 이게 원래 이런 역사를 강조하자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언급한 경축사까지 당군에 대한 언급, 창업을 더욱 확고히 해야 된다. 신화 아니에요, 이때까지. 자, 49년 기록만 보더라도 그때 이승만 대통령도 뭐냐, 당군의 창업을 인정했잖아요. 당군이 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게 갑자기 왜 지금 곰과 호랑이로 바뀌어버려서 갑자기? 이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주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마리산 꼭대기 올라가서 천지 지나고 와서 이걸 합니다, 이런 걸. 근데 지금은 가보면 돼요. 저 철책으로 돌려놨어요. 철책으로. 뭐 때문인지 보호한다는 명목에 지금 몇 년째 지내놨습니까, 보면.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자, 1934년 1월 1일 동아일보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때? 강화도 제천단을 해놨죠. 사진 보시죠, 보면요. 여기에 보면 뭐냐? 당군의 세 아드님 부르등 이 사람을 보내가 어떻습니까? 제사를 지냈던 곳이다 나옵니다. 자, 부르등 당군의 세 아드님. 부르가 원래는 어떻습니까? 당군의 첫째 아들이고 나머지 세 아들이 있죠, 보면요. 자, 이 기록이 1934년 1월 1일 동아일보 기록입니다. 자, 이 동아일보 사람들이 기자가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당군이 네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 시대까지 다 알았겠죠? 알았는데 지금은 당군이 곰과 호랑이로 지금 비춰져 있습니다, 보면.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자, 이런 기록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서경이라든지 문헌만 여러분들 지시하고 넘어갑니다. 서경의 주서에 주나라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홍범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쭉 나오죠, 보면요. 당나라 때 기록, 그 다음 명나라 때 고미시라는 기록, 청나라 때 역사라는 기록.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부르에 대한 기록이 다 나옵니다. 부르. 당군의 아들 부르를 어때요?
쉽게 말하면 창수사자다, 현이, 동이족 중에 현이로 표현해가지고 당군이 직접 어떻습니까? 아들을 보내가지고 중국의 군인 홍수를 다스렸다는 것을 중국에서는 당군에 직접 보냈다는 말을 못하잖아요. 왜? 자기들 기록에 쪽팔리니까. 살 돌려놨는데 그런 돌리는 기록이 서경이라든지 어떻습니까?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기록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 인물이 누구냐? 역사의 불후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시골에 누굽니까 보면 바로 읍주가리의 주인공. 읍주가리. 여러분들 아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집에 기억날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읍주가리. 그죠? 또 뭐죠 보면 부르단지. 부르단지 아마 기억나는 분 있을 겁니다. 그 부르단지의 주인공 읍주가리의 주인공이 부르태자입니다. 부르태자. 두 번째 당군이 되는 분이죠. 부르태자. 자, 이런 기록이 역사에 중국 첫 기록도 있는데 무관심합니다. 일체 오직 어때요? 오늘도 당군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우리나라 역사는 위만 조선부터 시작됐다. 여러분들 위만이 누군지 아시죠? 원래 땅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기준 준왕, 지금 청주안씨, 기씨, 선우씨의 조상이라 말하는 바로 기준을 어떻습니까? 쫓아내고 그 정권을 찬탈한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이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도둑놈이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만부터가 우리나라 고조선이 시작된 것처럼. 도둑놈 새끼를 우리나라 역사의 출발로 가르치면 됩니까? 준왕이 이렇게 포용해가지고 기순환이가 어떻습니까? 포용해가지고 뱃을까지 줬는데 한 해 뒤에 준왕을 쳐버립니다. 뒤통수를 쳐가지고. 그래서 준왕이 어디로 쫓겨나느냐? 익산 군산으로 쫓겨내려옵니다. 거기서 나중에 남사만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바로 기씨 어떻습니까? 기씨라든지 한씨, 청주한씨, 그 다음에 선우씨 어떻습니까?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역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냐? 도둑놈 이만이 우리나라 역사에 고조선을 실제로 이끈 인물이라고 이렇게 지금 국사책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 보면 돼요. 당군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당군과 부르에 대한 기록이 중국에서는 살살 돌려놨지만도 다 있는데 이런 역사를 참고를 안 합니다. 자, 우리나라 학자가 발표한 논문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논문의 수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 8월 달 진단학계에서 진단학부 제124호에 이름 뺐습니다. 이분. 왜? 그래도 이름 밝히면 좀 그러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을 빼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 자, 보십시오. 이련이 인용한 고기에는 당군만 언급하였을 뿐이요. 당군의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역사적인 뭐다? 역사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다 뒤에 조작된 내용이다. 이게 논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 대한 정식이 아무것도 없이 이 논문을 봤을 때는 어때요? 맞다 할 겁니다. 왜? 삼국유사 안 읽어봤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그죠? 이 양반은 자기가 읽어본 것처럼 해놨어. 삼국유사를 다 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련이 인용한 고기에는 당군만 언급되어 있지 당군의 아내라든지 아들이 없다. 그래서 뭐냐? 당군의 아들에 대한 이런 기록은 전부 다 뭐냐? 시대가 지나면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다 조작된 거다. 이런 식으로 논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논문 아주 유명한 사람이 논문 썼는데 그러면 다 고개 끄덕여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분이 인용한 삼국유사에 이련 스님이 어떻습니까? 쓴 삼국 뭡니까? 유사의 고기에는 당군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게 삼국유사 제1권 기편에 뭐냐면 고구려 편에 등장하는 겁니다. 뭐가 나옵니까? 단군에 대해서 당군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당군이 누구를 했다? 생자명부를 낳았다가 나옵니다. 요거 모르는 사람 우리나라 태반입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 그러면서 아까 앞에 주장한 사람 있죠. 요 말 다 들어요. 원래 뭐냐? 당군만 있었지 당군의 아들이고 이런 거는 원래 삼국유사도 없다. 제가 보면 삼국유사 안 읽어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왜? 삼국유사에 당군이 아들 불어나왔다는 기록이 있잖아. 왜 거짓말 논문을 내? 거짓말을. 이건 어때요? 앞에 그 논문은 사람 우리나라 국민 기만 하는 거. 왜? 쟤도 똑바로 삼국유사 안 읽어봐 놔놓고 삼국유사에 틀림없이 당군 기록에 대해서 당군에 대해서 뭐냐? 당군이 아들 불을 낳았다는 기록이 나오잖아. 그런데 왜 이런 논문을 내? 이런 고기에는 뭐냐? 당군의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있잖아. 전혀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게 파고들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삼국유사, 삼국사기 원문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학자들이 책을 내가지고 책 쓰면 어때요? 그냥 믿습니다. 아, 그래, 맞지. 당군이 아들 부르라는 것은 뭐다? 환빠, 국봉, 유사사기라 하는 놈들이 당군의 아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고 있어요? 혹시나
요 말 가지고 당군의 아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너 증거 자료 있냐 하면서 대드는 사람이 있으면 요거 이야기했죠. 야, 너 삼국유사 읽어봤어? 유사에 고구려 편에 나와. 당군이 아들 불을 낳았다는 거. 너 이거 맞냐고. 왜 안 읽어만 하고 왜 거짓말 치냐고. 당신 역사학자 맞냐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 해라. 내가 신라사만 다뤘으면 신라만 알고 고구려를 모른다 해야지. 왜 자기가 박사학위에 땄다면 다 아는 것처럼 고조선도 다 알고 화래도 다 아는 것처럼 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쇼를 합니까, 학자들이. 자기 전공 박사학위요, 석사학위 아시죠? 우리 여기 계시는 석사 박사 많지 않습니까? 자기 논문 쓴 거 그것만 합니다. 그것만. 나머지 몰라요, 솔직히. 그죠? 깨놓고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박사학위 따면 다 아는, 역사 다 아는 줄 알아. 역사. 시골에 가면 그게 프랭카드까지 붙잖아요. 모모네 자식 박사학위 치덕. 그럼 뭐냐, 그 촌에서는 뭐냐, 박사학위 치덕 하다면 이 친구는 뭐냐, 정치, 문화, 종교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동네 사람들 그리 알아버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현실 아시지 않습니까? 학위라는 것은 자기가 연구하는 포인트 그것만 가지고 학위 딸 뿐이지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전문 지식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들은 앞에 때 이분은 실수를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죠? 왜? 자기가 한 주장이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논문에. 그죠? 틀림없이 삼국유사에 당군이 불을 낳았다고 넣어줘 보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했냐. 이 부르가 어떻게 착각을 하냐. 이제 삼국 이런 선진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부르가 헤브루 아니냐. 부여의 헤브루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유로 많은 착각합니다. 왜? 이름이 너무 비슷하니까 부르. 당군의 첫째 아들이 부르고 또 때요. 헤모스의 저 후손 중에 또 헤브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가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해를 해가지고 역사를 쓴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너무 나중에 웃깁니다. 보면 역사에 대해서.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문헌삭적으로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한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서거정의 필형잡기 보겠습니다. 자, 서거정의 필형잡기에 보시면 돼. 고기에 이르기를 당군이 아들 부르를 낳았다. 자, 우가 제후들을 도산에 모을 때 이르러 당군이 부르를 보내어 줘야 했다. 자, 서거정도 그 시대 때 필형잡기에 뭐가 나옵니까? 당군의 아들이 부르가 있었고 그 부르를 당군이 어디로 보냈다? 중국에 홍수가 났을 때 요임금 때 그때 물을 다스리는 황하 양쯔강 물을 다스리는 사공이란 직책입니다. 사공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를 건국하는 우예요. 우. 그 우한테 나중에 때 당군이 직접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한테 뭘 전하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홍범구주. 범주라는 카테고리 있죠 보면요. 범주로 말하는 홍범구주하고 오행치수법을 전해가지고 그 우가 9년 홍수를 다스립니다. 아시죠? 역사에. 다스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황하 양쯔강 중국의 그 강물을 싹 다 범람하는 물을 우가 다스리면서 때요. 인권을 얻어버려요. 사람이 이제 자기한테 붙어버려. 누구한테 안 붙고? 순임금한테 안 붙어. 왜? 물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인물이 순이었던 안 되니까 돼요. 우한테 사람들이 다 붙어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바로 우가 그 힘을 가지고 순을 쫓아내가지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순을 죽여버립니다. 어디에서? 창호까지 추적해요. 창호까지. 그런데 유가 사세에는 어떻게 살돌이 났습니까?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이 서로 선양을 했다고. 선양이 아니죠. 바로 순은 누구냐? 바로 하나를 건국한 우의 아버지 곤을 죽인 원수입니다. 원수. 하오시의 아버지가 곤인데 곤을 죽인 인물이 바로 순임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오시가 우가 어떻습니까? 그 물을 다스리고 당군으로 직접 보낸 부르의 이 법을 받아가 어떻습니까? 물을 다스리고 결국은 나중에 인권을 얻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순을 쳐 죽이고 어떻습니까? 하나를 엽니다. 여러분들 유학을 배우신 분들 혹시 저 양반 이상한 소리 한다 하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요순우가 선양이라면 어떻습니까? 1대 2대 임금이라면 3대 임금이라면 절대로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죠? 어느 나라가 서 있으면 1대 임금, 요임금, 2대 임금, 순임금, 3대 임금 어떻습니까? 우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요순우는 국가명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나라 이름을 바꾼다는 자체가 뭡니까? 요임금 때는 당나라였잖아요. 보면요. 당나라 원래. 순임금은 어떻습니까? 우나라입니까? 보면. 그 다음에 우는 어때요? 하나라잖아요. 국가의 간판을 바꾼다는 자체는 뭐죠? 보면요. 이거는 선양이 아니고 뭐죠? 그 앞에 체질을 붕괴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서 5경에는 그런 걸 다 뺐는데 나머지 다른 사서에 그런 내용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순임금이 두 딸, 그러니까 원래 요임금의 두 딸 아왕과 여영이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이 창호에서 추적받고 이제 죽으니까 어땠습니까? 강물에 뛰어들어 버리잖아요. 자살하는데 그게 소상경에 빠져가지고 그쪽에 있는 대나무에 전부 다 핏물이 붙어 있대가지고 소상방죽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 배경이 그겁니다.
이런 역사가 남아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어때요? 당군과 부르 때 이야기고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순임금하고 우임금 때 이야기입니다. 순임금, 우임금 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역사를 안 배우니까 이런 있는 줄도 몰라. 근데 서거정은 어떻게 알았는지 어때요? 당군이 아들 낳았다고 돼 있잖아요. 부르. 그리고 그 부르를 어디에? 중국에 보내가지고 바로 하나를 여는 어떻습니까? 우에한테 보내가지고 그 법을 전수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제 조선시대가 사대주의가 잘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가서 전수했다는 표현보다 조회를 했다고 살짝 돌려놨습니다. 저쪽이 상국이고 우리가 밑에라는 식으로. 하지만 이 기록 하나만 보더라도 뭐죠? 당군과 부르와 우임금이 동시대라는 이제 추정은 가능하죠. 요게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역사를 보는 눈. 근데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이런 거 절대로 인용 안 합니다. 오늘도 공과 호랑이 이야기 나오죠, 보면요. 그리고 1946년에 참성단에서 바로 여기 이제 만이로 바뀌었죠. 말인데 만이로 바뀌었죠, 보면요. 만일 해가지고 여기에 어떻습니까? 개천절 의식을 성화를 붙였다는 기사가 1946년 10월 30일 석간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왜 마리산이 잘 내려오다가 이제 만이가 됐을까? 이건 어때요? 바로 이제 저 불교 사찰이 이제 자리 잡으면서 그 이제 영향력으로 만이로 고쳐졌고, 원래는 마리로 불렀다는 건 말이 머리, 가장 어뜸된 산, 그죠? 산은 다른 산에 비해서 뭐 지리산 뭐 이런 산에 비해서 낮지만도 높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아주 지리학적으로 대단히 어떻습니까? 명당짜리 아주 어떻습니까?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름을 마리산이랬다, 마리산으로.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이 마리를 잊어버리고 이제 만이로, 불가의 만이로 이제 만들어져 버렸죠,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잘 앞으로 보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천절 어떻습니까? 경축했다는 거 그런 쭉 이야기 여기 보시면 49년 동아일보에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축제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리산. 지금은 이제 어때요? 아예 철조망을 쳐놔놓고 접근도 못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자, 49년 강복 후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10월 3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가가지고 천지를 올리고 여야를 물러나고 종교를 물러나고 어때요? 내가 한국인이라면 어떻습니까? 여기 가서 어떻습니까? 축제를 하고 그 일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다 잊혀져 버렸어요. 잊혀져 버리고, 자, 이런 과정을 다 너무너무 이제 참 안타깝지만도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고, 자, 그러면 이제 당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일부러 많이 챙겨왔습니다. 그냥 넘어가야 될 건데 왜? 확인 안 하면 또 이상한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자, 지금도 당군도 어떻습니까? 당군이 지금 뭐 아들이 4명이나 했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는데, 원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까지 기록을 보면 당군이 몇 분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처음 듣는 분은 또 뭔 소리 하냐고 또 그럴 겁니다. 왜? 아니, 당군이 공과 호랑이 아들 뭐 그거 아니냐, 뭐 더 이상 뭐 할 거 있냐, 뭐 천년 살았다며, 천년 살다가 끝났다며, 산신이 되었다며, 요리 다 알고 있죠. 그거는 그쪽 일현스님이 어떻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 썼고, 다른 사서가 많잖아요. 그 사서 말고 다른 사서는 다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래도 저 강복 때까지 여러 사서에 또 여러 사람이 쓴 자기 기록에 뭐가 나오냐면 당군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당군이 47분이라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환당옥이요. 뭐 환당옥이 규원사와 아니라도 조선시대 때 그때 학자들 기록을 찾아보면 당군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당군 47분이라 다 썼습니다. 그분들이 환당옥이를 안 봐도 규원사를 안 봤는데도 어때요? 당군 할아버지가 47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중에 여러분들 오늘 소개하는 게 뭐냐? 1924년에 강효석이라는 분이 정고대방이라는 거 헌책 서집에 나옵니다. 정고대방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세요. 직접 찍으면 정고대방에 뭐냐? 역대편에 나와가지고 당군에 대한데, 자, 당군은 어디 시대 때? 당나라요. 요거는 당태종의 당이 아닙니다. 원래 당태종이 말하는 당나라는 원래 당을 계승했다는 의미로서 당나라를 썼지, 원래 당나라는 누가 다스렸던 겁니까? 요임금이 다스린 나라가 당나라예요.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아, 당나라는 당태종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당나라는 누가? 요순임금 할 때 요임금이 다스린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그 당나라 때 요임금 때 뭡니까? 요임금 25년 때 뭡니까? 보면 당군이 있었다는 기록하고 전세 47영년이라 나옵니다. 뭐냐? 당군이 혼자서 천살 있다가 산신이 된 게 아니라 전세를 몇 대를 했다? 세대를 몇 대를 지냈다? 47대를 지냈다는 기록이 24년 강효석 씨 기록에 나옵니다. 이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조선시대 때.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이런 사실을 다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공과 호랑이, 마늘, 쑥으로 당군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역사를 배웠길래?
이런 학자들도 어떻습니까? 역사를 추적해가지고 당군이 47분이라고 기록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전고대방을 처음 보니까 초간본이 47대 나오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일본 사람들이 했대요. 요거 빼게 만듭니다. 요거.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47대로 나오다가 그 세 번째 판이 갈 때는 일본이 요걸 지어버려요. 요거. 당군에 대해서 요만큼 딱 지어가 나옵니다. 기가 찹니다, 보면. 그래서 완전히 어때요? 당군에 대한 기록을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이때까지 어떻습니까? 당군이 47분이라는 걸 강요석이라는 학자가 알고 있었어요, 보면요. 근데 우리는 왜 지금 몰라? 우린 지금 국민들이 모릅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이분 산원 장도빈 선생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당국대 만든 주인공의 그 친척입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하고 어떻습니까? 다 모여가지고 당국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 기념사진도 인터넷 보면 나오죠. 그거 보시면 어때요? 그 장도빈 선생이 뭐랬냐? 무진 10월 3일에 국인이 추대하여 당군을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았다. 당군은 하백의 딸인 비스갑을 왕으로 취하고 태자 부를 낳았다. 그리고 당군이 다른 아들 부예를 봉하였다. 자, 이분은 기록에는 뭡니까? 이게 뭐냐면 동광지. 여러분들 동광지 아시죠? 동광지는 바로 안창호 선생이 운영한 잡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안창호 선생이 여러분들 안창호 선생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당군빠예요. 당군빠. 속된 말로 당군에 미친 분이 안창호 선생입니다. 어떤 분들 그러니까 흥사단에 있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너무 충격받았다. 왜?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그냥 흥사단만 알았지 또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기독교인데 어떻게 당군을 이야기할 수 있냐? 아니에요. 당대 때 안창호 선생 기록 보면 어떻습니까? 당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왜? 당군의 역사를 바로 잡아야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바로 선다는 거, 강복한다는 거. 이걸 강조하는 분이 누구냐? 안창호 선생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아무도 지금 안 가르쳐. 안 가르쳐, 아무도. 그러면 안창호 선생은 그냥 어때요? 얼굴만 딱 들으라고 어때요? 흥사단, 여기다. 흥사단. 독립운동가 흥사단이라는 거야. 그 안창호 선생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했는지, 그 바탕에 당군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 따르는 분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운영한 동광지에 이런 내용까지 다 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산훈 장도빈 선생은 뭐냐? 당군의 아들이 부르도 있었고 누구 있었다? 부여까지 있는 줄 압니다. 부여는 당군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부여 이름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삼국유사에는 안 나와. 삼국유사에는 부르까지만 나와. 근데 왜 부여가 있는 거? 그러면 결국 뭐냐? 삼국유사, 삼국사기 아니라도 다른 기록에 다 있었다 이겁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만 없다고 다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보면요. 구전으로도 내릴 수 있고, 그죠? 구전도 있는 거죠. 다른 기록에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보면요. 근데 이런 걸 우리나라 학계에서 인정 안 하고 무조건 어떻습니까? 당군은 없었다. 신하다. 당군의 아들이 이런 거 있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아까 거짓말 하다가 이제 저한테 오늘 된통 당했습니다, 그분. 그분 논문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왜? 거짓말 논문이잖아요, 보면. 왜 당군이 자식을 언급 안 해서 삼국유사에 다 있는데. 그죠? 이런 기록이 명백한데 보면요. 자, 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